안녕하세요,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타투 시술을 하기 전에 위생적으로 세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까지 그런 부분들을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타투를 독학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에서 나오는 위생 부분은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타투를 받기 위해서 계획 중이신 분들, 이런 분도 영상을 보면 조금 도움은 되실 거예요. 왜냐면은 본인이 타투를 받으러 갔는데 이 타투샵이 세팅해 놓은 것만 보아도 여기는 위생에 좀 신경 쓰는 곳이구나, 여기는 위생에 신경을 덜 쓰는 곳이구나 라고 본인이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는 영상이에요. 타투를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분, 그리고 타투 시술을 받기 위한 손님의 입장에서도 분명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팅하는 거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작업 시술 전에 하는 세팅 그대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시술을 하기 위해서 손님이 눕는 베드고요. 요 밑에 깔려 있는 거는 전기장판입니다. 요 위에 또 다른 거를 깔죠. 이 위에 절대 손님을 그냥 눕히시면 안 됩니다. 손 소독제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제가 작업 세팅을 할 때나 작업 시작 전에 이제 팔 이런 부분들, 일회용 도시를 낄 게 아니라면 이 손 소독용 알콜로 이런 부분들 다 소독을 해줘야 돼요. 손님의 상처난 부위에 제 피부가 또 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손 소독제 같은 경우는 꼭 필시 구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짜서요, 시술 전에 항상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한 통에 3,000원 정도 하는데 이거보다 대용량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작업을 하고 난 후에 작업 다이라던가 그리고 머신 이런 것들을 소독할 때도 뭐 휴지에다가 티슈에다가 적당량을 덜어서 닦아주기도 너무 좋아요. 얘는 항상 구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무조건 있어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구비를 해라 마라가 아니고 뭐 하는 게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얘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타투샵은 기본적으로 이건 있어야 돼요. 우드 스틱, 여러분 우드 스틱 많이 쓰시죠? 낱개로 따로 포장이 되어 있는 멸균 스틱을 쓰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포장 안 돼 있고 여러 개가 들어간 우드 스틱 같은 경우는 막 나무 가루 같은 게 떨어지거든요. 멸균 처리가 안 된 우드 스틱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바세린을 그냥 잠깐 떠놓을 때만 사용을 하고, 피부에 직접적으로 우드 스틱이 닿인다 그러면 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거 혼자서 촬영을 하니까 좀 멀리서 앵글을 잡아서 막 하는 것도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저 혼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상이 조금 보시기가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스탠드, 여기에 손이 제일 많이 가요. 작업하시는 분들은 시술을 하다가 피가 묻은 손으로 이걸 만진단 말이죠. 스탠드를 일로 옮겨서 다시 또 시술을 하다가 이 피 묻은 손으로 또 잡아서 또 당기고 일로 옮기고, 이게 손이 가장 많이 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당기시는 분도 계셔서 랩을 싸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이 부분에 손이 아예 안 가요. 이 부분 손 안 대고 저는 오로지 스탠드 헤드만 잡고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만 랩을 쌉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액션캠인데 제 시술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자, 랩을 싸주겠습니다. 이 밑에까지 이렇게 길게 내려오게끔 살짝 안으로 이렇게 말아주는 거죠. 안쪽 이 부분까지 랩이 다 쌓여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까지. 그러면 내가 작업할 때 이 부분만을 자꾸 이용을 하는 거죠. 우선 클린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일회용 베드 커버 이거 구하기 좀 힘드실 거예요. 저도 이거 잘 안 구해져서, 왜 식당 가면 나오는 거 있죠, 테이블 위에 까는 거,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팔 부위를 작업을 한다, 다리나 팔 부위, 이제 조금 소수 부위를 작업을 한다 할 때는 한 장 정도 이렇게 깔아주시면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뭐 등이라든가 뭐 아니면 옆구리는 전신 작업을 양쪽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하신다 할 때는 밑에 부분부터 위에 헤드 부분까지 2장 정도를 깔아주시면 돼요. 마킹 테이프로 옆 라인 부분하고 위에 사이드 부분 다 고정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시술을 할 때 바늘을 놓고 할 클린존이 되는 겁니다. 이 클린존이 만들어졌죠. 여기에 이제 패드를 깔아줍니다. 서플라이 같은 경우도 랩을 작업 때마다 항상 갈아주셔야 돼요. 왜냐면 혹시나 중간에 전압을 바꿔야 될 일이 있을 때 장갑을 낀 손으로 장갑을 벗고 이거를 만지고 다시 새 장갑을 끼지 않는단 말이죠. 장갑을 낀 손으로 그냥 만져요. 그래서 여기다 항상 작업이 끝나고 새로 작업할 때마다 항상 갈아주셔야 됩니다. 잉크 다이, 이게 정말 오래 썼어요. 제 처음 타투 시작할 때 구매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엄청 오래됐네요. 이것도 랩을 항상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분무기죠. 또 여기 손 누르는 부분, 이 부분까지 다 싸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클리너할 때 요거를 사용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입구, 주둥이까지 다 요렇게 싸주셔야 합니다. 여기 이제 판 부분, 이 판 부분도 랩을 이렇게 두른다거나 아니면 티슈 같은 거를 또 깔아 주셔야 합니다. 테이프로 마킹을 해줍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 선반도 계속 움직인다 했잖아요. 뭐 부위가 내려가면은 또 이렇게 당기기도 하고 이렇게 밀기도 합니다. 그럼 손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겠죠. 본인이 잡는 부분. 이 부분까지는 랩을 좀 싸주시는 게 좋습니다. 끝까지 랩을 다 싸는 거는 제 생각에는 조금 불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손이 가고 내가 잡는 부분만 신경을 쓰면 되거든요. 이 부분도 랩으로 지금 패킹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럼 작업할 때, 시술을 할 때 이 부분을 잡고 작업 다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작업 다이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 세팅은 돼야 돼요. 위생이. 사용하는 서플라이, 랩 쇄골로 갈아놔야 되고요. 작업할 때 선반에 대는 손 부분 랩을 패킹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무조건 랩을 싸셔야 돼요. 이거 랩 안 싸는 사람 제가 직접 봤거든요. 이거 랩 싸셔야 돼요. 그리고 분무기까지 다 요렇게 세팅이 되는 겁니다. 작업할 때 휴지통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휴지통 사용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거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뭐냐? 제가 작업할 때 뭐 닦은 휴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에 넣어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겁니다. 왜냐면 쓰레기통을 작업 중간중간에 티슈로 닦아서 버리고 하는데 쓰레기통을 계속 이렇게 만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따로 이렇게 옆에 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봉투가 달리는 거예요. 중간 쉬는 타임 때 장갑을 가실 때도 여기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다 싸서 여기다 버리시고 돌려서 버리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우리 그립이라던가 팁이라던가 이런 부분, 그거를 멸균시키려면 고압 멸균기가 있어야 돼요. 큰 거, 한 100몇십만씩 하는 거, 그게 있어야지 완전 멸균이 된단 말이죠. 왜냐면 세균 그 균이라는 게 100도씨 끓는 물에 확 넣더라도 세균이 그 100도씨에서 죽는 애들이 있고 100도씨에서 활발해지는 균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끓인다고 해서 뭐 100도씨 이상 끓는 물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다 멸균이 되진 않습니다. 약품을 써야 되고 고압 멸균기를 써야 되는데 되게 고가죠. 고압 멸균기가 닦아놓고 그게 할게요. 저도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구비해놓고 있는 샵들도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제대로 사용을 하는 샵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닦아놓고 얘기해서 그거까지 구비해놓고 하는 작업실은 잘 없을 거예요. 그게 없다면 초음파 세척기, UV 멸균기 정도는 구비를 해야죠. 그건 있어야죠. 얘네들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안에 이렇게 불 들어와가지고 멸균기 요거, 그리고 이거 넣기 전에 세척기. 이 멸균기랑 세척기는 진짜 얼마 안 해요. 이 초음파 세척기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물 온도도 되게 고온으로 올려주거든요. 고온으로 올려주면서 초음파도 돼요. 얘는 가격대가 한 20만원 중반대고, 얘 같은 경우는 한 16만원 정도면 구매가 됩니다. 이 두 개는 무조건 여러분 구비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하자는 거죠. 우리가 병원처럼 멸균 처리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위생이라든가 멸균을 할 수 있는 저런 것들은 구비를 해놓자는 겁니다. 저 뒤에 보이는 거는 알로에예요. 알로에 수딩 젤인데 저게 타투 쉐이딩하고 나서 이제 작업 부분에, 작업 한부에 열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또 잘 고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아는 사람이 있어서 좀 싸게 갖고 와서 그냥 제 작업 받으러 오신 손님들한테 관리하실 때 쓰시라고 한 통씩 주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타투 독학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혼자서 이미 시작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분들에게 조금 더 경각심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정보가 없으니까 위생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라고 제가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고 다가오시면 안 돼요.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더 신경 써서 하셔야 된다는 거
오늘 제가 보여드린 기본 세팅, 위생 세팅 하는 게 최소한입니다 여러분. 최소한으로 작업 전에 이 정도 클린존은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타투를 받으러 가실 계획이 있으시는 분들, 놓치는 위생적인 부분에서 감염이 될 수도 있어요. 1000명 중에 1명이라도, 100명 중에 1명, 99명이 감염이 안 됐어 그 공간에서. 근데 그 중에 1명이 감염이 됐어요. 그 중에 1명이 여러분 중 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술을 받으러 가셨을 때 그 공간이, 그 작업자가 얼마나 이런 클린존을 만들어 놓고 시술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고 시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타투에 대한 관련 영상들은 여기 나와 있고요. 구독은 여기 있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